제가 구리선을 가지고 제가 파동을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 파동과 그냥 전기선 하나하고 이 파동으로 만드는 것, 이 차이가 어떤 차이냐면은 일반 전기로는 번개가 친다. 번개 엄청난 전기잖아요. 엄청난 전기인데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이게 불과 몇 킬로미터도 못 갑니다. 한 10킬로미터 정도도 못 가요. 그러나 전파의 형태를 바꾸게 되면은 여기서 화성까지도 보낼 수 있습니다. 네, 화성까지도 보낼 수 있는 게 전파입니다. 그래서 전파 형식으로 바꾸는 게 왜 중요한가? 태양에서 여기까지 열 형식으로 전달이 된다. 그러면 얼마 못 가요. 태양 근처만 가겠죠. 그러나 빛의 형태로 열을 담은 빛의 형태로 우리 여기로 보낸다면 여기까지 오는 거죠. 태양에서 여기까지 지구까지 올 수가 있고 또 빠른 속도로 빛의 속도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전파도 거의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이 바꾸는 형태를 바꾼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제가 이렇게 구리선은 굵은 거하고 그다음에 좀 얇은 그거보다 얇은 거, 약간 다소 얇은 거하고 아주 그 다음에 얇은 거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했지만은 실제로 조합은 100가지도 200가지, 300, 400가지, 500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구리선 몇백 가닥을 묶어도 상관없다. 기존의 모터에는 그렇지 이렇게 많은 실타래처럼 몇백 개 또는 몇천 개를 갖다가 묶어서 이렇게 실타래를 만들기 때문에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현할 수 있는가? 서로 두께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매듭 기술과 어떤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서로 무슨 제가 이제 수력 발전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수력 발전할 때 수로의 크기를 중간 저장소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매듭 기술처럼 하나 주고 그다음 크기를 또 다른 거 주고 이렇게 변화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로 자체를 변화를 주면 수로 자체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 변화를 통해서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운동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물만 충분하다면 물 한 바가지로는 뭐 몇 킬로미터 갈 수가 없죠. 물만 충분하다면 멀리까지 갈 수 있어요. 그 중에서 강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강물의 물은 한계가 다른 데로 보내야 되니까 강물의 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닷물은 이런 식으로 좁은 수로 2m, 3m, 5m 좁은 수로를 통해서 물레방아를 수백 개를 배치를 해서 또는 수천 개도 할 수 있어요. 무인도도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수력과 풍력을 기반으로 해서 바닷물을 전기 분해, 공짜 전기로 이제 분해를 하니까 그러면 수소하고 산소를 생산할 수 있는데 공짜로 나오는 게 공짜로. 그러니까 단가가 얼마나 싸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수소, 산소를 섞어서 브라운가스를 만드는데 브라운가스가 원래 이제 수소 2, 산소 1인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개념만 고정관념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10대 1도 상관있고 20대 1, 40대 1, 22.4.5, 22.4.5대 1도 상관없습니다. 숫자는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그 목적에 따라서 마음대로 비율을 아무렇게나 섞어도 된다. 100대 1도 상관없어요. 무기급으로 좀 폭발력 크게 만드는데 수소 1, 산소 1, 수소 1, 산소 2, 산소 3, 산소 5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우라늄 맥산까지 섞어주면 분말까지 섞으면 그렇죠. 엄청난 폭발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라늄 분말하고 수소 캡슐, 그다음 산소 캡슐, 또 장약이나 고성능 폭약 같은 고폭탄 같은 것을 섞어놓으면 엄청난 위력의 폭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이제 브라운가스로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화력 발전에 있어서는 그렇고요. 수소 자동차의 개념도 제가 안전하게 소자동차를 하나의 큰 탱크, 연료 탱크보다는 여러 개 연료 탱크를 분리해서 회사마다 틀리겠죠. 뭐 2개도 있을 수 있고 10개도 있을 수 있고 100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병렬 처리로 해서 수소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수소 비행선, 비행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100개, 5km, 1000km, 5km, 10km짜리 항공망처럼 만든 거 수소 탱크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럼 한꺼번에 보관하면 터집니다. 그렇지만 자그맣게 병렬 처리로 수없이 많이 해주면은 터지지 않습니다. 우라늄 맥상 플러스 수소 산소의 결합으로 이렇게 화력 발전을 해주면은 이제 행성 간 이동이 금방 왔다 갔다. 행성이라 하면 여기서 뭐 달도 될 수도 있고 여기서 뭐 그렇죠. 가까운 데는 뭐 화성 같은 데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행성 간 이동이 지금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하나의 연소실이 아니라 하나의 연소실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이제 발열 때문에 특수학급을 한다. 골머리에서 그럴 필요 없다. 연소실을 수없이 배치해라. 뭐 연소실 앞뒤 좌우 위 아래 이렇게 하는 식으로 연소실을 배치하면 사방으로 갈 수 있지. 왜 이쪽으로만 가냐. 열차 같은 것도 앞뒤로 가는데 왜 비행체는 안 되는 거냐. 갈 수 있어요. 네. 자동차도 앞뒤로 가는 자동차 만들 수 있습니다. 왜 못 만듭니까? 만들긴 하네. 엔진만 거기 넣으면 되지. 기차도 그렇게 다 그렇게 해서 전후좌우 사방으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 수직이 착륙도 자유제대로 이룰 수 있고, 수직이 착륙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밑으로 분사해서 이렇게 하지만 땅에 타잖아요. 그럼 이렇게 비스듬히 양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놓으면 땅이 타지 않고 거기에 개체를 들어 올릴 수가 있다. 나중에 비행기가 추진할 때 비스듬히 이렇게 분사를 해주면은 비행체를 띄우는 추진력, 양력과 추력이 동시에 생기는 그런 기술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제 기술입니다. 연소실을 100개를 앞에 100개, 뒤에 100개 이렇게 상관없어요. 몇 킬로미터짜리 항공모함도 만들 수 있고요. 최고 작게는 이만한 드론도 만들 수 있다. 이만한 드론조차도 분사 방식으로 해서 수소 산소를 태워서 가는 이런 식으로 하고, 거기다가 총알 100개를 갖다가 이렇게 탑재를 해가지고 권총처럼 100개짜리 이만한 드론 또는 이만한 크기가 이런 드론들에게 100 탄창 넣어놓고 100개, 200개 정도 쏠 수 있는 그걸 갖다가 수백만 더 띄우면 금방, 그렇죠. 그 병력이 많은 숫자도 금방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드론조차도 분사 방식으로, 연료 분사 방식으로 앞뒤전으로 앞뒤로 막 갈 수 있고요. 위아래도 갈 수 있고요.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속도도 엄청 빨라요. 그것도 이제 향후에는, 지금은 뭐 휘발유가스, 정유가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은 우라늄 맥상, 수소 산소로 했을 때 이런 미니 드론조차도 소형 위성으로서 뭐 수송기를 탑재해 가지고 보다 더 큰 드론이 있겠죠. 모선처럼 이 큰 드론 안에 이런 미니 드론이 300개가 들어있다. 이런 항공모함에게 전투기 탑재해 놓고 다니듯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것들이 이제 하늘에 위성으로 올라가, 곧바로 위성으로 올라가서 위성 통신이 되거나 위성이 고장 났을 때 적에도 올라가가지고 그렇죠. 위성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자체적인 추진력으로. 이게 왜 그러냐? 우라늄 맥상 때문에, 우라늄 분말과 수소, 산소 결합이 엄청난 추진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죠. 연료가 이렇게 우라늄 1g하고 뭐 석탄이나 석유하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떤 연료보다도 효율적입니다. 이런 기술들도 있습니다. 제가 왜 군사무기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어서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기술자가 아니다 보니까 개념과 원리, 구조 이런 것만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간간히 특허를 건질 것이 있으면 건집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리선을 얘기하다가 구리선을 통해서 몇 개 가닥으로 뭐 4개, 5개, 6개, 7개, 수백 개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전기선 상업용으로 가정에 공급하는 전기선은 그렇죠. 2개죠. 2가닥, 3가닥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만 이렇게 송전 어떤 것을 보낼 때 전력을 발전소에서 다 어떤 지역으로 보낼 때는 송전 손실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때 이게 이제 파동의 형태가 필요한 거죠. 구리선에 서로 각각 두께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했을 때 이게 파동의 형태를 일으킨다. 이게 인류 역사상 엄청난 중요한 발견일 수도 있습니다. 파동의 형태를 일으킨다. 뭐 이렇게 두께가 똑같은 거를 3개를 배치해 놓으면 파동이 그렇게 변화가 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께가 서로 차이가 큰 걸 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파동의 형태를 띱니다. 이 파동이 바로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전파를 일으켜 가지고 전파는 이제 중폭기를 통해서 지상 레이더에서 하늘에 대공 포화망을 만들 수 있는, 전투기 같은 거, 드론 같은 거 이제 각 나라에서 제작을 한다 그러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방을 EMP 폭탄을 터뜨려도 되지만은 드론을 이제 요소에 미리 배치해 놓고 각도와 일단 방위, 그다음에 어떤 지역, GPS 어떤 지역에 미리 드론을 가게끔 수백만 대를 배치해 가지고 거기서 EMP 터뜨려 주거나 거기서 얘네들이 전파 공격을 하도록 해도 됩니다. 이 지상 레이더에서 전력이 충분히, 하늘에서는 그렇죠. 전력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우라늄 액상하고 수소 산소 있긴 한데 그렇죠. 대형 모함만 가능하지. 좀 그 미니 드론들이나 이런 것들은 자체 생산에 있어서 한계를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상에서 거기다 레이더 수신기처럼 이렇게 전력을 송수신하는 이런 장치를 달아놓으면은 전파를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전파를 세 가닥, 네 가닥, 다섯 가닥 제 방식으로 보내게 되다 보면 그 전파를 받아갖고 전기로 전환시켜가지고 걔네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자체적인 레이더를 가동을 할 수가 있어요. 금방 충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하늘에 떠 있는 유성에서 지상으로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을 해서 마이크로웨이브 파를 통해서 보내죠. 그 방식을 세 가닥, 네 가닥 전파로 바꾸면 보다 뚜렷이 전송에 손실이 없이 온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예, 그 방식을 거꾸로 지상에서 걔네들의 드론, 하늘에 떠 있는 드론들에게 그렇죠. 그 수신기만 있으면은 송수신기만 있으면 그 충분히 거기다 송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 어떤 레이더, 특정 어떤 그렇죠. 드론에게만 해도 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드론들이 모여서 전파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 진영에 들어가서 엄청난 그런 게 되겠죠. 전파 공격으로 공장을 태운다든지, 전파 공격으로 전투기를 작살낸다든지, 전파 공격을 통해서 밑에를 마이크로웨이브로 그렇죠. 인력이라든지 상대방 병사들이겠죠. 여기서 태워버린다든지 일정 지역을 이런 형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를 통해서 이렇게 지진 일으킨다든지 마그마층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하든지 뭐 다양한 방식이겠죠. 마이크로웨이브로 회전을 통해서 토네이도를 일으켜 준다든지 태풍을 일으켜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에 이렇게 그 근처에 있는 바닷물을 갖다 증발을 시켜갖고 폭우를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호수 같은 것도 가능. 그 다음에 가뭄, 그러니까 구름을 갖다 태워가지고 열로서 마이크로브를 태워가지고 가뭄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전파의 세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전파의 세계에 대해서 따로 공부해 본 적이 없고 그냥 개념과 원리를 관심이 있어서 보다 보니까 특정 기술이 하나 생각이 나면 그때 이제 제가 지적재산권으로서 그것을 주장을 하죠. 간간히 하나씩 주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서는 개념 자체가 구리선을 통해서 유선을 통해서 파동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것이 전파 형태로 중폭기를 통해서 전파 형태로 공격했을 때 엄청난 위력의 레이더, 전자파, 전자기 포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대공 방어망도 가능하고 여기서 뭐 달을 공격한다든지 여기서 화성을 공격한다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그 나사에서 화성까지 가는 탐사선들에게 전파로 서로 송수신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송수신 거기서 촬영해오는 보내온 영상들을 수신해 갖고 보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럼 그까지 전파가 닿는다는 소리입니까? 안 닿는? 전파는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닿는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제 얘기가 전혀 터무니없는 이런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 방식의 세 가닥, 네 가닥 이런 부분들을 묶어가지고 세 가닥짜리를 갖다가 만약 100개를 묶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구리선을 통해서 세 가닥을 전파를 이렇게 파동을 하나 만들었다. 그런 구리선 갖다 이런 묶음을 5개, 10개로 배치해가지고 그 가닥들을 묶어본다고 생각합시다. 묶음 전파로 해서 보낸다고 생각합시다. 멀리까지 갑니까? 안 갑니까? 전투기에서 출력을 일으켜서 보내는 거나 지상 레이더에서 출력을 일으켜서 보내는 뭐가 전력만 충분히 공급되면 그것이 이제 전자기 포가 되는 거죠. 전자기 전파포가 되는 거죠. 전파 대포, 전파 한포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상에서는 충분히 전력이 좀 공급될 수 있으니까 하늘의 모함 같은 거, 원반형 비행 접시 모함 같은 큰 데는 자체적인 이제 동력을 거기서 발전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역시 항공모함 같은 데서도 지금 발전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잠수함도 발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발전을 자체적으로 하는 모함 같은 데서도 엄청난 이렇게 전파포를 만들어 가지고 멀리 떨어진 지역에 특정 GPS 좌표를 잡아가지고 그쪽 전체를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진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달을 공격한다든지 전파로 화성을 공격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특정 GPS 좌표에 하늘에 있는 지역을 다 태울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늘에 그물망처럼 만약에 전파를 내가 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상대방 UFO라든지 만약 원반형 비행체 이렇게 엄청난 속도의 것이 걸리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전리층을 자극해야 되죠. 전리층을 자극해도 되나? 지구에 혹시라도 그렇죠. 파괴적인 위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전리층을 자극하면 다 작살나죠. 전기가 엄청나게 이렇게 전파가 생겨가지고 비행체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나 만약에 걔네들이 피뢰침처럼 그것을 방어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안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파를 통해서 레이저 포보다 훨씬 낫습니다. 레이저 포보다. 전파를 묶음 다발로 해가지고 몇백 개 또는 몇천 개도 될 수 있어요. 묶음 다발로 해서 공격을 해버리면 뭐가 생깁니까? 그렇죠. 전파를 갖다 방해를 차단시킬 수 있죠. 열은 막을 수가 없는. 특정 지역을 열로서 방어를 하는 겁니다. 전파를 통해서 레이저 포도 열로서 태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파를 일으켜가지고 전파포를 일으켜갖고 그 특정 지역을 열로서 덮어버리는 겁니다. 하늘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늘을 태워버린다. 구름을 태워버리고 하늘을 태워버린다. 그 특정 지역을 다 그렇게 커버가 가능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런 식으로 이제 기술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다. 전파포가 하나가 아니라 100개면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이렇게 K9 자주포다 그러면 그걸 한 대에 운영하면 100개, 1000개도 운영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전파포를 특정 어떤 자기 영공 방어나 그렇죠. 특정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10,000개를 제작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전기는 많이 들겠죠. 그러나 우라늄 액상, 수소, 산소 발전이면 충분히 그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브라운 가스뿐만 아니라 혼합 연료 가스, 그다음에 휘발유 산소, 경유 산소, LPG 산소, 우라늄 액상 또는 우라늄 분말, 수소 산소 발전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발전을 따라서 제가 이렇게 자동차 실린더식 이런 발전을 통해서 안정적이죠. 오랫동안 운영을 해도 고장도 안 나고 그런 식으로 회전축을 길게 늘리고 이렇게 자동차 실린더 방식 아니더라도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것은 굉장히 구조가 많아서 그것을 제가 특허를 얻기는 힘들고요. 자동차 실린더 방식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써도 됩니다. 회전축을 양쪽으로 수십 미터, 20m, 40m, 100m 늘려도 그 회전축에도 연고 자석과 코일을 달면 전기가 생산됩니까? 그 화력 발신 방식을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거기다 연료가 수소, 산소가 될 수도 있고 휘발유, 가스도 될 수 있으나 그렇죠. 수소, 산소는 거의 공짜로 만약에 수력 풍력을 통해서 바닷물 전기 분해를 되면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 그럼 단가가 엄청 싸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력 발전에 이 수소, 산소 부분을 사용을 하면 그렇죠. 이것은 뭐 한 대만 넣겠습니까? 100대, 뭐 1000대 넣고 그냥 화력 발전을 해버리면 엄청난 생산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자동차 뭐 1000대 세워놓는 거는 마찬가지. 거기서 이제 자동차 실린더 방식이기 때문에 전혀 뭐 그렇죠. 뭐 특허 뭐 따로 필요 없이 개방된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회전축을 길게 늘리는 것은 그렇죠. 제 방식입니다. 그게 제 특허가 되는 거죠. 직선 운동을 회전으로 만드는 구조가 너무 많아갖고 특허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할까? 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언급을 해줘야지 얘네들이 해먹지를 못하니까 그 부분이 제 특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력과 풍력 부분 발전에 있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수력과 풍력 전기선 특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기선을 지금 있는 전기선 가정용 전기선 이런 것들은 그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죠. 이런 지금 현재 있는 전선에서 약간 더 전송할 때 전봇대 전송이라도 지하에서 전송을 할 때 이 전기선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두께가 굵고 그다음에 얇은 다소 얇은 그다음에 얇은 이렇게 세 가닥 또는 전선 두께가 두껍고 또 약간 얇은 것이 두 개가 들어가서 적은 파동을 일으키면서 또 발열을 일으키지 않는 그 정도 안정적인 한 세 줄기 뭐 그 전력 회사 마음이겠죠. 네 줄기 다섯 줄기 또 발열만 자기네들 막을 수 있다면 뭐 상관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10가닥도 될 수 있게요. 그래서 실험상 군사적으로나 과학 실험장으로서는 몇백 가닥과도 상관이 없어요. 또는 뭐 전차 이게 뭐죠 전차가 아니죠 이게 그렇죠 기차
전기 기차 같은 데는 이런 무선 송수신이 필요하니까 이런 종류로 이렇게 해서 몇백 가닥 구리선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파동을 통해서 직접 전송을 받으면 강력한 전기가 빠르게 들어오고요. 그때 이제 제 기술이 필요한데 수많은 한 개의 피레침보다는 100개, 1000개의 피레침이 낫다라는 이론입니다. 하나의 안테나보다는 100개, 1000개의 안테나가 낫다. 미니 안테나, 미니 피레침을 놓고 전파를 흡수를 하는 거죠. 전파를 흡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개다 그러면 한 개보다는 100개 미니로 점점점점 찍어놓고 100개 피레침 구조일 수도 안테나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밑에 서브로 수많은 피레침을 만들어 놓으면 수많은 안테나를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전파를 순식간에 흡수하고 번개를 흡수하는 기술이라고 그랬죠. 번개에서 나오는 전기 아깝잖아요. 그걸 한꺼번에 하나 정도로 하면은 태워지잖아요. 그래 한꺼번에 전기를 받아들여서 순식간에 100개로 퍼진다면 100개에서 동시에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렇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자신이 딱 저장하지 않고 그 밑에 서브로 100개가 100개씩 100개당 한 개당 100개씩이 다 또 있다. 금방 점수가 번개 같은 엄청난 전송이라도 흡수를 해버리는 거. 이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무선으로 송전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니로 만들어도 되고 크게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만들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제 구조입니다. 뭐 레이더 같은 레이더 소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질 때 제 특허를 침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뭐 드론에 넣든 아니면 지상에 넣든 하늘의 유성에 넣든 어디든 간에 무기 군사 무기에 넣든 간에 제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이 버스나 기차 또는 자동차 또는 가정용 어떤 데에도 안 됩니다. 제 거를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레이더 소자 뭐 A사 레이더다 그럼 레이더 소자 방식을 제가 하나의 피레침보다는 100개의 피레침 구조를 만들어서 수신을 해야 된다. 그 밑에 통로 구조를 만들 때 밑에 또 서브스로 할 수 있어요. 그 레이더 크기에 따라서 또 서브스로 그 밑에 100개 또 100개 그 미니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수신이 엄청 잘 되겠죠. 그죠? 수신을 한 다음에 통로 구조를 나사식 회전 구조 서로 간격이 틀린 나사식 회전 구조를 좀 이렇게 놓으면은 이것이 또 증폭됩니다. 그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구리선을 데카 이렇게 굵은 거 다소 얇은 거를 두 개 이렇게 배치해 갖고 쭉 구리선을 통해서 전기선을 통해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또 증폭이 파동의 형태로 들어오겠죠. 증폭이 됩니다. 이런 구조를 띄면은 제 구조를 침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에이사 레이더의 전원 공급기를 여러 개로 두고 지금은 한 개잖아요. 여러 개로 두고 복수로 두고 제가 전기 자동차에서 이렇게 전기 배터리를 격벽 처리를 해가지고 여러 개로 분할을 해라. 회사별로 틀리겠지만 2개에서부터 10개까지도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그렇죠. 회사별로 틀리겠죠. 분할을 해가 격벽 처리해서 외부에서 하고 조금만 흔들려도 전기 배터리가 날아가는 일이 없이 조그맣게 만들고 슈퍼 카패시터 같은 이런 충방전이 빠른 걸로 좀 대체 그것도 격벽 처리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전기선은 이렇게 약간 다소 얇다가 두터운 그 모터 가동이다 아니면 수소 발전이다 구동하는 바퀴 부분 구동하는 쪽에 들어가는 전기선 두텁게 그 전선이 두께가 서로 틀린 거죠. 안에 있는 구리선이 이런 두께가 서로 틀린 전기선과 두께가 안에 있는 전기선인데 하나는 굵고 그다음 다소 얇은 것이 2개가 들어가는 거나 한 개만 들어가는 또는 서로 굵고 그다음 얇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소 또 얇은 3개가 서로 틀린 구리선 들어가거나 4개가 서로 틀린 5개가 서로 틀린 10개가 서로 틀린 또는 그 비슷한 것이 같이 이렇게 복합되어서 들어가 이런 기술들은 제 기술에 속합니다. 이게 뭘까요? 네, 파동을 일으키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전기를 하나의 전기선으로는 파동이 잘 안 일어나요. 그러나 어차피 교류 전압이기 때문에 파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 부분을 침해를 하시면 제 특허를 침해하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되겠다. 모터 부분에도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해 놓으면 어떻게 파동이 나오게 됩니다. 굵기가 좀 비슷비슷한 건 나면 파동이 그렇지 안정적이 되겠죠. 그러나 그 서로 틀리면 완전히 파동이 큰 형태를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파동을 전파 형태를 파동의 어떤 전기의 파형을 이룰 수가 있어요. 만들어내 은인종을 만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특정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전파 발생기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군사적인 목적에 사용할 수도 있고 공격하는 뭐 다양한 부분에 다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무선 전송에도 사용할 수 있고 전기를 무선 전송하는 이런 식으로 파형을 만들어서 또는 그 파형의 묶음을 한 개가 아니라 5개, 4개, 5개 이렇게 묶어가지고 멀리 전송을 하게 되면 그렇죠. 그게 멀리 간단 말이에요. 아주 멀리까지. 전파포가 될 수도 있으며 전기포죠. 일종의 전기포인데 전파 형태로 바꿔야지 멀리 가니까 전기포나 마찬가지. 그래서 그것이 그런 식으로 드론에도 뭐 전기를 충전할 수도 있고 멀리 이렇게 상대방 전투기나 어떤 영역을 태워버린 마이크로웨이브로 태워버린데 달까지도 가능. 지금도 화성까지 지금 통신을 전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백 대 만들어 놓고 수천 대 만들어 놓고 동시에 공격하면 그저 특정 지역을 다 마이크로웨이브파로 태워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면 제 기술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소도 자동차도 제가 제트급 보호하려고 자꾸 언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도 탱크도 여러 개로 분할 격벽 처리하고 산소 저장 탱크 미니로 들어요. 산소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것도 격벽 처리 사고 날 때도 터지지 않게끔 중간 저장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연료를 갖다 폭발 행정을 하늘 통해서 가동을 하는 연료라면 뭐 비행선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중간 저장소를 만들어서 수소를 덮여주고 연료를 덮여주고 산소까지 균일하게 섞어주는 공간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기존의 연료통과는 좀 차별화된 작은 연료통 또는 그것도 위험하다면 보다 다 작은 더 넣은 연료통을 추가로 만들어 수소를 먼저 덮이고 산소를 잠깐 섞어주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럼 하나가 더 중간 저장소가 작은 연료통이 2개가 생기는 거죠. 하나가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몇 개를 주르르 이렇게 연소통이 많잖아요. 드론 같은 경우는 한 연소통이 앞뒤 좌우로 해서 16개다 그러면 16개면 거기다가 중간 저장소가 또는 미니 중간 저장소가 추가로 거기다가 그 숫자만큼 배치돼야 되겠죠. 이런 형태는 제거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드론 기술이면서 그다음에 자동차의 모터 전기 자동차다 그러면 이렇게 양쪽 바퀴 이렇게 앞뒤 회전축에 각각 하나의 바퀴만을 돌리는 모터가 지금은 이제 앞뒤로 2개씩인데 4개로 배치를 해가지고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코일을 제 코일로 달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회전축에 톱니바퀴처럼 들어가는 매듭 구조가 들어가거나 그냥 매듭 구조만 넣어줘도 돼요. 밴드식으로 밴딩식으로 이렇게 위에 축에 딱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층층이 기술을 탑재를 합니다. 바퀴를 돌리는 이런 식으로 여기서 회전축에 돌아가면 여기서 이게 좀 얇게 돌아가겠죠. 바퀴를 돌려준 이 회전축이 들어가고 이게 이제 디스크 패드도 이런 식으로 2개에서 3개, 5개, 10개도 디스크 패드도 이런 식으로 층층이 서로 간격이 틀린 층층이 구조를 만들어서 양쪽에서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게 강하게 브레이크가 걸리고 ABS가 좀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기술들은 다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드론의 어떤 프로펠러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두는 형태 하나의 회전축에 뭐 동일한 또는 또 크기가 틀린 회전축을 돌려주는 프로펠러가 여러 개인 또는 하나가 프로펠러가 일체형일 수도 있어요. 하나의 회전축에 같이 다 붙어있는 그러나 원래 각각 따로따로 프로펠러가 있는 게 있고 일체형으로 잠수하면서 추진할 때가 뭐 공기부양정에서 밑에 사선으로 이렇게 추진할 때 쓸 수 있는 그래서 사실상 공기부양정 같은 거 위로 띄어 올리면서 부력이죠. 바다에서는 부력 띄어 올리면서 날아갈 수 있고 위에서 프로펠러 형식으로 들어가면 드론 같은 데도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공기부양정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공기부양정에 사실상 유교선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바다 위를 떠서 가서 태풍 이렇게 물결과 치는 것에 영향 없이 빠르게 기동할 수 있다는 거죠. 이체 압축 공기는 제 방식인 서로 길이가 틀린 한 가닥에서 5가닥, 10가닥도 상관없어요. 100가닥도 상관없어요. 길이가 틀린 방식을 쏜다. 회전하는 방식도 쏠 수 있다. 압축 공기를 회전하면서 쏠 수도 있고
두께가 서로 두터운 것을 각각 틀리게 해서 중간중간 쌍다리처럼 해서 강하게 낼 수도 있다. 이런 다양한 압축 공기 쏘는 방식이 전투기 포면에 앞으로 진행할 때 이런 식으로 길이가 틀린 압축 공기를 쏠 수도 있고, 연소실에 그렇죠. 연소실, 뭐 자동차 아니라 비행체 연소실에도 압축 공기를 쌓아가지고 연소실 내부를 내구성을 높이는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술을 뭐 하려고 그러는 거죠. 어쨌든 지금 오늘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구리선을 통해서 여러 가닥을 묶어서 전파를 만들 수 있으며, 무선 송수신이 가능하다. 그것을 군사적인 목적으로 했을 때는 좀 더 몇백 가닥도 상관없고, 그걸 통해서 강한 전력을 파동을 만들어 갖고 전파포, 이게 전기포죠. 실제로는 전기포인데 전파포, 정확하게 더 의미를 하자면 전파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공방어망, 이것을 원반형 비행 접시나 원반형 이런 이렇게 모함에 타고 다니면서 그걸로 전파포로 공격할 수 있습니까? 지상을, 또는 저기 상대방 멀리 몇백 킬로미터, 몇천 킬로미터 떨어진 데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예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전파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달도, 그리고 화성도 지금도 전파로 통신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송출을 하면 화성까지도 공격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서 지금도 나사하고 화성하고 전파로 통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 기술로 완전히 가고 있다. 기존에 뭔가 폭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떨어뜨리는 이런 기술에서 전파를 이용해서 완전히 이렇게 그 무기를 녹여버리는, 사람을 갖다가 태워버리는 원리죠. 특정 지역을 다 태워버리는 식으로 들어가는, 지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폭풍을 일으키기도 하고, 아니면 가뭄을 일으키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열을 갖다가 만들어내서 마이크로웨이브, 생명체는 다 타는 거죠. 그 특정 지역의 생명체를 드론을 이용해서 하늘의 모함에서 이렇게 공급을 해주면 다 태워버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군사 기술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거는 무선 전송 기술이면서 동시에 이렇게 버스, 기차 뭐 할 것 없이 비행체 또는 하늘에 떠 있는 불온과 땅에서의 무선 송수신 전기, 이렇게 지금도 유성통신에서 마이크로웨이브를 통해서 지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가 위성에서 뭐 풍력이다, 태양광 발전하면 지상으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 기술이 있어요. 밑에 이제 영상 기술, 제가 이제 이렇게 레이더, 제가 이렇게 아까 지금 얘기를 못한 게 있네. 레이더 소자 방식을 제 방식으로 했을 때 수많은 안테나 구조를 만들었을 때, 또는 그 밑에 서브로 또 뭐 그 크기를 따라서 서브로 또 한 개의 안테나에 100개의 안테나였다가 서브로 밑에 또 있다, 이런 방식이죠. 숫자는 뭐 그렇죠. 자기 회사별로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목적에 따라서 안테나 100개, 1000개 밑에 또 밑에 이렇게 서브로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게 수신기 구조가 되겠습니다. 수신기, 송출기, 중폭, 마을 의장님이 하나의 확성기를 하는 것보다 100개의 확성기를 하는 게 낫다. 이게 중폭하는, 이게 송출기면서 중폭기 기술이 되는 것. 그럼 이것을 가지고 영상 기술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우주에서 이렇게 광학 렌즈로 이렇게 보는,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전파를 쏴가지고 뭐 박쥐가 이제 초음파로 이렇게 물체 형상을 분간하는데 이런 기술을 했고, 전파를 쏴가지고 밑에 지상에 이렇게 그 사람 태워지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니 레이더 소자에서, 그렇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됐든 대상물이 이제 뭐가 됐든 태우지 않고 그 사람만을 이렇게 촬영하는, 그 지역을 촬영하는 용으로 써야 되니까 강하게 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많은 안테나 구조를 가지고 쏘면은, 그렇죠, 대상물에 대해서 부딪히는 전파, 화소수, TV 화소수가 많은 것처럼 전파를 하니까 세밀하게 촬영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 과학기술, 우리나라 아리랑 5호인가, 이 과학기술 인성에도 탑재가 되어 있는 걸 알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식의 이제 재중폭기 구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수증기와 중폭기 구조는 워키토키 방식에도 지상 위성통신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 수신기를 통해 쏘면, 중폭 송출기를 통해 쏘고, 이를 제 방식의 수신기를 통해서 받으면 휴대폰 같은 데도 들어갈 수 있고, 유성통신 가능, 워키통신 가능, 이동통신에도 제 방식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보다 더 뚜렷해지겠죠. 영상이나 음성이거든. 지금 이동통신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워키토키 방식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전파 자체를
묶음 전파로 해서 한 가닥에서 3가닥, 5가닥, 10가닥 그렇죠. 묶음 전파로 인해서 이렇게 보내주면 영상과 음성 신호 이런 데 신호 전달이 뚜렷해집니다. 다른 것과 차별화되고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허가를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몇 가닥 묶어서 하는 전파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존에 어떤 2가닥 묶어거나 이렇게 묶어 갖고 통신을 하는 거하고 뭐가 틀리냐라는 거죠. 각각 파형이 틀린 전파를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조합이 가능하다는. 이건 암호적인 그 묶음 전파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차별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군사적인 어떤 A사라에 대한 무기에 사용됐던 기술인데 그것은 일종의 이런 상용화된 묶음 배송 개념하고는 좀 틀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개에서부터 5개, 10개, 100개, 1000개도 가능하다. 묶어가지고 전파를 새로운 파형을 또 새로운 전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것은 이제 제 기술에 해당한다. 그걸로 이제 워키토키 통신 같은 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숫자를 가지고 언어를 만들고 전 세계 다 숫자는 동일하잖아요. 그럼 그 숫자를 가지고 언어를 만들면 돼요. 의미적인 언어.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다 전 세계가 다 똑같이 34번이 다르고 다 34번이면 그렇죠. 오늘 날씨 어때요? 그러면 전부 다 전 세계가 다 똑같이 76번이라고.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언어가 되는 거예요. 채팅을 통해서도 페이스북 저한테 이렇게 그 정상 통화 같은 게 나오잖아요. 통화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영어를 알아야지. 그래서 이런 국제 언어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전 세계 어디 가도 국제 언어를 통해서 약속이 돼 있으면 그 숫자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 글자를 쓰면 되니까. 아니면 스마트폰 보고 얘기를 해주든가. 이런 번역 서비스가 뭐 어디서든 가능하겠죠.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채팅할 때도 쓸 수 있고, 아니면 번역 서비스 자기네들 저장할 때도 쓸 수 있고요. 아니요,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라는 거하고 이렇게 76분만 쓰는 거하고, 그렇죠. 축약해서 저장이 가능하고요. 관광객들도 도움이 되고, 전 세계 플랫폼이 돈을 특허 구조를 거기다 내야 되겠죠. 이해가 가시죠? 구글이 아니더라도 어떤 데서 사용을 해도 스마트폰에 탑재를 해가지고 번역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전 세계가 이제 표준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전 세계 플랫폼이 거기다도 돈을 내고 그 번역 서비스를 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이게 그 지적재산권의 세계죠. 아이디어가 얼마나 미국이 이제 지적재산권의 나라인데 페이스북과 아니면 유튜브 이것이 얼마나 이제 지켜질지는 보겠습니다. 숫자를 통해서 저는 많은 과학 기술을 얘기했습니다. 엉터리도 아니고요. 이렇게 다소 놀라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엉터리는 아니라는 것은 기술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과학 기술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고 과학 기술자가 모든 기술자인가요? 다 혼자서 다 만들게. 그렇죠. 개념과 원리 구조만을 방향만 얘기해주면 그에 따라서 기술자가 이게 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는 그에 따라서 자기네 회사에 제품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가 아닌 기술자가 회사별로 제품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특허 아이디어를 지적재산권을 기반으로 해서 각각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내가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코칭해줘, 그렇죠. 조언을 해줄 수는 있겠죠. 조언을 해줄 수는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그렇죠? 예. 기술자들이 이해도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다 보면 또 그렇죠. 다양하게 시도가 일어나고 또 새로운 상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숫자를 통해서 전 세계가 통신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 기업에서도 똑같은 76번이지만 다른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군대에서 비밀 통신할 때도 76번은 또 다른 언어예요. 공격혈안이라는 언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공용으로 범용으로 이렇게 대화가 되는 공통 언어로 만들 수도 있고 회사별로 또는 군대별로 비밀 통신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드론 간에 숫자를 쳐가지고 드론 간에 암호를 갖다가 어떻게 전파를 5바닥 보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암호 전파예요. 그 암호가 키처럼 그 드론하고 사전에 그 드론이 해당되는 47만 6번째의 드론한테 보냈는데 그 해당되는 암호를 열어야 걔가 응답을 자기에게 주어진 암호가 맞아야만 그 전파를 통해 드러나와 그래야지 수신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암호 통신에도 사용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설명을 했습니다.